다시 강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불교 중흥조로 주목받는 경허선사는 그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서 그동안 일반의 미미한 관심, 미미하지요. 관심도 안 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경허선사 관심 갖나요?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참으로 이 한국 불교의 현실 소외되어 그의 진정한 위상을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열반백주기 2012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의 진가를 조금이나마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계기가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반짝하고 받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허선사의 삼수갑산행에 대한 오해로 2012년 발간된 불교 평론 52호 가을호에서 이거 뭐 개간지인가 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이. 그래서 불교학자인 윤창하가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라는 윤창하의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발표되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나는 이보다 앞서서 2012년 봄에, 여기 가을이잖아요. 제가 2012년 봄에 대각사상이라는 글에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 아니라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이라는 것을 냈는데 똑 떨어졌어요. 왜 똑 떨어졌어? 관심도 안 갔죠. 그러다가 이 논문이 가을에 발표되니까 이제 다시 이게 그거다. 그때가 아니었네. 이거 헷갈리네. 이거를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을 대각사상에 먼저 된 게 아니다. 저기 보조국사 보조학회, 보조학회다 냈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법산 스님 찾아갔는데 법산 스님이 당신이 보조학회 회장을 내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는 안 하려고 쓰레기통에 처박한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윤창하 때문에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그거 다시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 없는 거 주워다가 그 메일에 남아있더라고요. 내 컴퓨터에 싹 지워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해가지고 대각사상에 대해서 그 논문이 통과가 되죠. 근데 경허의 삼수갑산과 상체사상인데 사상은 딱 잘라야 돼. 그래서 끝끝내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잘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잘라야지 그냥. 그래서 상체라는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논문을 따라서 이 윤창하가 경허의 주색과 삼수갑산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봄에 냈는데 가을에 이거를 내게 되죠. 그렇게 돼서 이 글에서 윤창하는 경허선사는 깨달음에 매진했던 진정한 수행자라고 치켜 세우는 한편 이 논문이 다 세상에 공개된 거니까요. 주로 김태읍작 인간경허 경허대사 일대 평전 여기에서 그냥 경허선사에 대한 그 험을 다 끌고 와요. 책 딱 한 개에서 일부 발췌돼. 그것도 그 8개월간 연재한 거 30 몇 페이지 중에서 아주 작은 극히 작은 일부 몇 개를 끌어와요. 그래서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 이후의 음주 식욕과 여색도 서슴지 않았던 경허선사의 모습이 오늘날의 불교계의 계율 경시 풍조를 양산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한 경허선사가 언제 음주 식욕하고 언제 여색을 서슴지 않았어? 아이고, 거기 이제 윤창하, 아니, 김태읍 스님이 그 써놓은 걸 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는 또 김태읍이죠. 거침없이 걸림없이 썼고, 또 그거를 또 거침없이 걸림없이 그냥 고 있는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한자도 안 들리고 갖다 끌어다 쓴 인간도 그렇고요. 그게 어떡한데요, 전부 다요? 응? 그걸 다 어떻게, 그 업을 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 업!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용은다사 행장할 때, 그죠? 뭐야? 선업자, 악업자. 그래서 이 업은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업을 잘 지어내야 돼요. 말 한마디, 손끝 하나, 마음 씀씀이 한번 다 책임져야 돼. 누가? 본인이. 이는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너나 잘하세요. 무슨 후학들에게 적지 않은 숙제. 그렇다고 경허선사가 뭐 술 마시고 뭐 했다 해서 다 그렇게 따라서 하나? 지가 좋아서 하는 거지. 는 부정적인 시각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죠.
저도 이 말 한마디에 아주 뼈가 들어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죠. 그게 왜 대중적인 얘기겠습니까? 경허선사의 주색과 삼수갑산의 의미를 밝히고 기고문에서 이름도 어떻게 주색과 삼수갑산이야. 질 떨어지게. 경허선사의 주색과 북행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가운데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계율 파괴 행위래요. 그게. 아니 지음 있는 게 지음 없는 게 위산영의선사의 깨달은 후에는 파괴와 지계를 논하지 말라. 달마대사에 그거 다 써있죠? 그 경허선사가 아니 달마대사가 한 말 최상승론. 달마대사 최상승론을 좀 읽어보시지. 모시모시 삐리삐리.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계율 파괴 행위고, 계율 파괴 같은 소리. 개인의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누가 인정했어? 지 혼자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써서 한 번 우리가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글은 더 그래요. 글은 더 그러기 때문에 책임질 만한 말을 해야죠. 영원히 남는다니까요. 나는 이 경허선사에 대해서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이 유튜브가 남기를 바라서 나는 이 새벽에 꼭두 새벽에 이게 뭡니까 1년도 넘게 했는데 아유 힘들어.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작년에 저쪽 이사 오기 전에 기념관에서 이 강의를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쌩쌩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왜냐면 그때는 더 힘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거기 작년에 12월 1일 날 이사를 가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1월 1일까지 31일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조연 선생이 1월 2일 날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1월 2일 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 옷 지금 이거 입는 옷 이쁘게 잘 나오나? 이 옷이 내가 진짜 거기서 한 달 동안 땅바닥에서 먹고 자고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바깥에를 안 나가고 집에서 김치 하나 갖다 놓고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렇게 먹고 하다가 이제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일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바깥에를 나가서 옷 하나를 사보려고 슬슬 여기 현대문구사 옆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인사동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 옷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따뜻해 보였어. 조끼. 그래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그냥 조끼. 춥다니. 추워. 추워. 오늘 추운 날이다. 보일러 좀 틀어. 아니.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좀 틀자. 그래서 이 옷을 조끼를 6,000원을 주고 샀어요. 6,000원이래. 바깥에가 왜 싼 것들은 이렇게 내놓잖아요. 길거리에다가. 그래서 길거리에 걸어놓은 거를 이걸 샀어. 했는데 못 입었죠. 바빠서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연 선생님이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간양에는 좀 젊게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경허전사를 사실은 혁명군. 그러니까 그 뭐죠? 애국자, 그지? 혁명군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제 딸 걸 빌려가지고 조끼를 하나 했는데 저기 있어 지금도. 그런데 그것을 이제 여기에 무슨 마크도 막 있고 좀 세게 보이게 했는데 그 조연 선생이 와서 그거는 경허선사 찍는데 어울리지 않는데요. 조끼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벗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야. 입을 옷이. 그런데 그 카메라 그 아가씨가 왔는데 그 아가씨 검정 옷을 빌려 입고 하래. 아니 안 빌려 입어. 남의 걸 내가 왜 빌려. 하다가 화장실 있는 데를 가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고 급하게 인터뷰를 찍었는데 하여튼 조연 선생이 지금 그만두셨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왜냐하면 경허선사의 전봉준장군 관계를 가장 빠르게 파급 효과가 제일 큰 게 역시 나보다는 이 조연 선생님의 영향력이 가장 컸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 옷을 보니까 너도 참 큰일 했구나. 6,000원짜리 TV에서
TV에서 어느 날 이렇게 뭔 다큐인가 뭐라는 거 보니까 저기 그 어장 있잖아요. 어장촌. 어장촌에서 그 할머니가 이 옷을 입고 굴인가 뭐를 파고 있더라고. 이렇게 따고 있더라고. 그랬구나. 내가 이 옷을 뭐라고 해요. 이게 이 조끼가 그렇구나. 이게 그 어디요? 어촌마을에서 입는 옷 할머니 조끼인데 나는 이 조끼를 좋아해. 내가 죽을 때에도 이 조끼 남기고 죽을 거야. 만약에 경어 기념관이 세워진다면 이거 다시 크게 세워진다면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이 경어 기념관에 이걸 놓고 있어요. 이 조끼를.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조끼죠.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경어선사를 알리는데 아주 큰 1등 공신이 이 조연 선생이에요. 조연의 효심정. 뭐냐? 효심정 이름도 이뻐? 그래서 이제 그때 조연 선생이 와서 앞으로 뭘 할 거냐? 나 경어직 강의하고 싶다. 여기에서 경어직 강의할 거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걸 남기려고 악착같이 하는데 그 이후로 내가 그때 말한 연세대학교 가서 그 누구 이름은 안 밝혀요. 이모모예요. 앞으로 함부로 입 놀리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다 알리라고 라고 한 이후로는 절대로 경어선사에 대한 폄회는 사라졌어요. 회찬 뭐냐? 찬도 필요 없어. 회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사라졌어요. 안 해요. 내 살아생전에 하면은 부셔버릴 거니까 못하겠지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경어선사에 대해서 폄훼를 한단 말인가? 네, 그래서 이 자신이 행위가 불교의 폐해가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뭔 개소리요 이게? 누가 인정을 해?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다 논문 내에 다 나간 거라 상관없어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대로 논문에 다 실어져 있고요. 다 찾을 수 있어요. 저는 나의 가장 중요한 특징, 만약에 말하면 나는 거친 말을 안 한다. 제 경어선사가 투명인간이듯이 저도 투명인간이에요. 나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하늘 아래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홀딱 빨개 먹고 종로바닥을 걸으라 해도 나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건드리면 부서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하면 뭘 하겠습니까? 내 논문이 1350페이지가 915페이지로 그냥 무차별로 삭제가 되면서 뭐 말하면 다 말 못해요. 지금 그 자들이 다 나한테 행패를 부린 자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냥 반질반질 살아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와서 이 등에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 건드리면 강해져요. 잡초처럼 일어나요. 다시. 네, 저는 옛날에도 제가 이 말씀드렸나요? 나는 검정고시를 봐서 들어왔거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1년 반 만에 싹 해치웠죠. 네. 그래서 이 강인한 뿌리, 강인한 의지력 이거 아무나 못하죠. 예, 그래서 잡초처럼 일어나니까 물론 지금은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과거지사에 나에게 무차별하게 칼질을 해댄 사람들 다 벌은 받았죠. 그 사람들도. 하지만 이 경어선사에 대해서 폄훼하는 자들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논문을 17편을 쓰고 이 논문 17편을 지금 다 강의를 하고 경어선사에 관한 책 73권을 다 강의를 할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하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 2013년 했네요. 제가 2012년에 들어가서 대학원 1학기니까 2013년도에 대각사상연구원이 발간하는 대각사상 제18집에서 윤창하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논자는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논문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주색과 도백 문제에 경어에 영향이 있다는 윤창하를 지적하죠.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며 경어의 경지에서 주색은
그 성격상에 있어서 사소한 말 그대로 진짜 걸림없는 수행의 일부다라고 했는데 그 수행의 일부다라는 말보다는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니까 속상함의 방패였던 거야.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트릭. 나는 유명인사가 아니고 개망난이다. 어? 예, 그 조선의 누구? 대원군처럼 나는 파라코다. 파라코니까 나한테 쓸모없는 쓰레기, 폐기물, 무용지물, 폐기 처분한다. 소용, 그다 쓰잖아요. 취운화상 행장에다가 경호선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경호선사 스스로가 묻어지기를 바랬죠. 일본 놈들에서 관심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아주 쓰레기라고 생각하게끔 그런 행동을 거침없이 한 거예요. 경호선사가 일부러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아이고 경호선사가 어떤 분인데 이 경호사가 남긴 그 법어 있잖아요. 어? 뭐요 그거 니우후 진흙소의 울음 뭐 시법계당 뭐 일진화 뭐 시중법화 이런 걸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경호당이 니들이 경호집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게 경호선사가 빛나는 줄 아냐? 경호선사는 니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야 라고 말한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위대함이라는 말조차도 위대한 말조차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경호집 강의하기 하고 경호선사 이거 하면서부터 옛날부터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경호선사 경호스님을 아주 이 꽃노래처럼 듣고 저는 자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경호선사를 이게 이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이게 고향이 또 똑같아요. 홍성 서산. 우리 어머니 고향가 그 홍성 서산이라 우리 아버지 홍성 우리 어머니 서산이라 그냥 이 천장암 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경호선사를 잘 몰랐어. 그 정도를 넘어선다니까. 저는 이게 이 경호집 강의하면서도 첫 번째 할 때나 두 번째 할 때나 세 번째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그냥 이 기계 그냥 대단하죠. 입이 벌어질 정도의 그런 분이 한 행동을 네가 경호를 어떻게 알아? 니들이 경호를 알아? 그래서 무슨 술을 마셨다는 등 무엇이 어쩌가는 거는 알기를 씨부리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는 안 하겠죠. 죽기 전에 참회하고 가야겠죠. 그래서 걸림없는 수행의 일부였기 때문이라고 내가 강하게 비판한 건데 수행은 무슨 놈의 수행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나도 왜 전봉준 장군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경호선사를 끌어다 붙이려니까 한 거라고 제가 그랬죠. 왜 이류중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뭔 이류중에 대자유인?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몰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경호선사가 또 다른 수행이 왜 필요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순데 돈수야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수행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도 진짜로 이걸 어찌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 전봉준 장군 나타나기 이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윤창하랑 이제 맞붙어서 했었죠. 또한 논자는 경호는 자유의지로 물론 자유의지로 갔는데 어쩔 수 없는 자유의지로 삼수갑산을 선택했고 걸림없는 경호는 그곳에서도 자신을 숨기기는커녕 더욱더 기이한 모습으로 갑산거리를 당당히 활보했음을 볼 때에 도피라는 시각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갑산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산이죠. 원산. 요거 좀 지워주시겠어요? 야, 갑산이라고 상관없는 원산거리야 원산. 원산 바닥에서 경호선사가 나타나거든요. 요거 원. 왜냐면은 경호선사는 원산 바닥에 나타나서도 뭐라 그래요? 네 정체가 뭐냐? 수비대에 걸렸잖아요. 뭐냐? 나는 중이다. 이 중놈이 이게 무엇이 이게 중이라고 하기에는 뭐는 걸쳤어? 장삼을 걸쳤는데 그 장삼이 새카만 장삼이야. 왜 새카만? 죽었다. 이 놈들아 해서 새카만 장삼을 걸치고 머리를 이 봉두남발 해가면서 나타나셔서 나는 중이다. 이래가지고 당당히 활보했더라 이런 얘기. 처음에 경호선사는 이렇게
그냥 심하게 쪼여올 줄을 몰랐겠죠. 그 기질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도피라는 시각은 수용하기 힘들다라고 내가 윤창하게 강하게 반박했더라 이런 얘기야. 해안 사람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내가 이 수업 시간마다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소리는 오냐 나 또한 애국자다 어쩔래. 그냥 나오는 소리예요. 작정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논자는 과거의 지은업이라는 빚을 갚는다는 의미의 상체를 통하여 경어선사의 삼수갑산을 제가 미화했죠. 미화라기보다는 사실은 뭐 누구나 상체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제가 칠판에 써드리는 건 뭐 하려고 구태여 이걸 쓰겠습니까? 꼭 말했죠. 선학이라 말은 선이라고 하더라도 선은 말 없는 곳에서 말 있음으로 이른다고 하잖아요. 교는 말 없음으로 인해서 말 있음으로 인해서 말 없음으로 이른다고 하듯이 이 상체는 채무를 갚는다고 그랬죠. 채무를 갚는데 우리가 경어선사만 채무가 있겠습니까? 다 모두가 우리가 채무가 있어요. 전생빚. 이 채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채무를 전생빚이라 그래요. 전생빚. 금생에 이 채무진 사람들 있잖아. 채무자, 체납장 뭐 있죠? 그 채가 아니가 이거는 전생빚을 말해. 전생빚. 이건 갚을 상자야. 예.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붙어요. 상체만 붙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걸 썼는데, 아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승려 메순인 그 시기 스님이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리고 잘라내버렸어요. 뭐를 잘라냈다 그랬죠? 상체 사상을 잘라내버렸어. 잘라내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나는 억울함이 너무 많다니까요. 경어성우의 중도불이 선사상이라고 넣었더니 선자 빼려가지고 중도사상이 됐는데 중도불이는 선에서 하는 말이에요. 말했죠? 속상함이 많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나는 털어낼 수 있어. 한순간에 무일물로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놓았다 들었다 놓았다 들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놓았다 들었다 할 거예요. 어쨌든 이분 이 상체 사상을 띄면 왜 안 되느냐. 이 사상은 선가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가상체라고 그래요. 나올 때 딱 선가상체예요. 선가상체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해가상체라니까요. 해가상체. 선가에서만 하는 거고 해가상체라고 그래요. 해가상체. 왜 선가상체라고 하고 왜 해가상체라고 하지요? 선에서만 써먹는 말이에요. 이 상체가. 전생빚을 갚는 게. 여러분 이 일반 살아가는 중생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전생빚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 금생빚도 못 갚고 지 허덕거리고 살고 있는데 깨달은 자. 선가상체. 대선승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면 나 이거 빚 갚으러 가야 되겠네. 전생에 빚이 더럽게 많네. 왜? 우리가 빚이 많이 있으면 중생제도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 이치를 알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서 전생빚을 갚으러 아래 마을에 물빚소가 돼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소라는 거는 뭐예요?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경어선사도 깨친 소잖아. 그러니까 이 소라는 거 의미는 그 마음의 발자국 자리를 간 데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무도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시무도에 나오는 것처럼 견우, 견정 나오는 것처럼 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이 마음자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선사들이
깨쳐가지고 다 뭐라고요? 아랫마을에는 물빛소가 되겠다. 물빛소는 뭔지 아세요? 그냥 그 뭐지 일반 이런 황소하고 달라. 차원이 달라. 물빛소, 암소인데 젖도 나와. 그냥 그 소의 그 껍질 가죽 그게 그냥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면서 물빛처럼 촉촉 항상 젖어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 뭐시기라고 그래 그거. 어이? 높은 족소 뭐냐 높은 족소 소 중에서도 좀 높은 족소 가서 음메 하면서 맨날 밭을 가는 그런 찌질찌질한 소 말고 물빛소가 돼서 내가 전생빚을 갚겠다라고 많은 선사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에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위산수고라고 하잖아요. 위산수고 해야 하네요. 위산수고 내가 빚을 갚아서 태어나겠다고 자진해서 가요. 이거 위산 알죠? 위산 영우 그것처럼 여기는 반드시 상체 사상이 붙어야 돼요. 사상이 안 붙으면 안 돼. 왜? 선가에서만 그 사상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상체 사상을 꼭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상체 사상을 붙이는 이유는 선가상체라고도 해요. 선가상체. 다른 거로 말하잖아요. 선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누가 무슨 상체를 합니까? 상체는커녕 지윗도 못 갖고 가. 바빠 죽겠어. 사는데 찌들찌들해가지고. 그리고 상체 사상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가 해가상체입니다. 해가상체. 해가가 어디? 승찬에 나타나니까 내가 이제는 빚을 갚고 전생빚을 갚으러 묵은빚 있어. 야 해갔죠? 이 전생빚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묵은빚이라고 하죠. 그래서 묵은빚을 갚으러 간다라고 해갖고 업도에 가갖고 그것도 인연지가 또 업도야. 거기 가서 적중간에 그 모함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죠. 103세. 그러니까 그러한 인연을 스스로 알아서 빚이 있다는 알아서 가는 그런 위대한 이 상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길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다 꼭 사상을 붙이라는데 그냥 띠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띠면 죽여버릴까 오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띄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논문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상체라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경어선사를 삼수갑산을 몰아붙였어요. 그냥 삼수갑산으로 간 이유가 왜 멀쩡히 여기 계시다가 왜 갑자기 거기를 가시느냐고. 상체가 아니면 도저히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래 가서 경어선사가 이제 그 상원암이라는 그 절에 암자에 가서 일주일간 머무는데 일주일 내내 똑같은 꿈을 꾼다 그랬죠. 이 고관 이게 비로관을 쓴 고관 대작이 바깔고 있어. 이게 내가 전생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경선사의 그 묵은빚이 아마 삼수갑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체를 가서 갚고 잘 가셨는데 경어의 행보를 대도한 대도를 성취한 인간 경어 개인의 삶에서 제가 접근했었죠. 삼수갑산을 간 이유를 개인의 삶에서 찾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내가 이거를 아까 2013년에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2018년에 그 이후로 5년이 지난 후에를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긴다고 쓰셨잖아요. 서간문에. 역사적 중심에 서 있는 본인이 이거는 내가 삼수갑산으로 가는 건 뭐더라. 역사적 사건이더라 이런 말이요. 역사적 사건이니까 그렇게 알고 또 뭐라고 써놨냐요. 내가 대중의 공과적으로 되고 이 지필목으로 남긴다고도 써놔요. 거기다 지필목으로 남긴다. 아마 이 다음 게 16 논문이 그게 다 나왔으면 참 좋겠네. 아이고 답답해. 제가 경어선사 서간문 저거 꼭 발표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 16번 논문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한 번 쓰면은 다시 안 읽어보는 그런 특별한 습성과 또 언제 썼나도 몰라. 기억도 없어요. 다 버려서. 이거 오늘 마이크 이거 간신 마이크도 차면 뭐해? 누르지도 않는 거. 그래가지고 몇 개를 빵꾸냈나 모르죠. 아시죠? 아시는 분은 몇 개를 빵꾸냈어요. 그래서 다 놔버려가지고 모르지만 꼭 읽기를 바래요. 이거 우리 강의 끝난 다음에 16번에
물론 논자는 경어의 삼수갑상과 상체라는 논문을 통해 고독을 동반하는 경어선, 이 고독을 동반하는 경어선의 핵심 경어선사가 아주 깜짝 고독해. 고독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의 고독을 알고 새들이 먼저 창가에서 왔다 갔다 찌직을 나의 버칫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의 고독을 알고.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경어선사가 나의 고독을 알고 써서 나도 경어선사가 고독을 동반하는 경어선의 핵심이 경어의 상체라고 내가 규정을 하고, 경어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액면 그대로 드러난 문구로만 경어선사를 이해하고 폄회하는 오류를 필자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내가 윤창한테 반박한 바 있더라. 그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후학들은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절대 어느 누구한테도 밀리면 안 돼. 경어선사가 뭐를 해서 어쩌다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면 니들이 경어를 알아? 라고 철저하게 경어선사를 막아야 돼요. 경어선사에 대한 호법신장이 되셔가지고 경어선사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구태에서 벗어나 과감히 탈피하여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벗어나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덧붙여 강조한 바 있다 라고 논문에 썼네요. 그러나 필자 역시 이때는 경어선사의 전봉준 장군과의 관계성 전혀 영퍼. 누군들 꿈속에선들 상상했겠습니까? 아이고 이게 뭡니까? 관계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어선사의 삼수갑산행의 의미를 주로 선적인 방향에서만 선가의 상체 사상으로 접근하려고 엄청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호성 교수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교수예요. 다시 경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책을 펴냈는데 그게 경어의 얼굴이라고 쓰셨어요. 경어의 얼굴. 근데 거기에서 이 삼수갑상, 경어선사의 삼수갑상과 상체사상을 좀 끌어다가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김호성 교수가 자꾸 이 논문을 떨어뜨려가지고 김호성 교수가 단독으로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된다. 이 논문은 잘된 논문이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줬다는 거를 거의 한 8개월쯤 지난 후에 동국대학교 식당에서 밥 먹는데 우리 김광식 교수가 일러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내 논문이 통과됐다는 것을 알았죠. 이 책에서 그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선승 혹은 모순이 뒤얽힌 박예승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경어의 모습을 보여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좀 안전빵으로는 가고 있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을 잃은 선승이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모순이 뒤엉킨 박예승,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 낮은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이것을 이런 틀을 딱 깨버리고 그거를 한데 아우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는 서로가 본 경어의 얼굴을 네가 볼 때는 박예승이고 네가 볼 때는 깨달은 자고 라는 그 경어 얼굴을 맞춰가면서 토론하다 보면 경어가 갖고 있었던 경어의 얼굴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진실에 보다 더 가까워지려고 이분은 그걸 썼어요. 그래서 그의 저서 내용으로 일부는 삼수갑상과 행리의 분별 이렇게 썼거든요. 이분도 사실은 이거 아무리 우리가 외쳐봐야 전봉준 장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꽝이에요. 의미 없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 저 말을 해봐야 그거는 다 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정은 경어의 삼수갑사는 입전수수인가 은둔인가 입전수수이기도 하고 은둔이기도 하더라. 대한부름으로 2012년 윤창하가 제기했다가 수면 아래로 짤딱 가라앉았죠. 왜? 설정 스님이 나서가지고 그냥 불교 평론 폐간!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썼어요. 어떤 경어의 삼수갑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뤄봐야 그게 그거요. 이분도 몰랐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경허선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했다는 점에서는 예, 공로가 있죠. 그래서 그는 당시 윤 대표의 논문이 갖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주석의 재론에서가 아니라 의미는 경어의 주색을 재론해서가 아니라 삼수갑산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는 데 있었다고 보고, 또 여기서 삼수갑산이라는 말하자면은 공식적인 명칭은 또 저를 통해서 했다고 써있긴 하더라고. 나는 그냥 국력을 다 삼수갑산이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모았다는 데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 그는 경어가 만년에 삼수갑산으로 떠나는 것에 관련된 기존 논어들을 입전수수와 은둔이라는 두 개의 패러다임으로 나눈 뒤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더니,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무리 뜯어내도 입전수수라고 몰아붙여도 뭔가가 이상해요. 아니 입전수수를 왜 삼수갑산에만 가서 하나? 여기서는 못 하나? 또 하나 은둔? 아니 근데 왜 은둔해? 은둔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둔할 이유가. 근데 이게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시점을 달리하니까, 전봉준 때문에 갔다는 시점을 가지고 덤비니까냐 이 경허선사의 그 북녘에 있는 선시가 한 줄 한 줄이 전부 다 전봉준 이야기고 한 줄 한 줄이 다 경허선사의 진심이 박혀 있는데 놀라움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선시를 다시 번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에 따르면 이거 하나만 하고 여기서 끊자.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